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병이 찾아오거나 일자리가 끊기고 통장에 남은 돈이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60대에 접어드니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돈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들이 있으니 괜찮다. 하지만 자식도 자신의 삶이 바쁘고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지 않을 때 부모까지 책임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연금을 받아보면 생활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식비까지 더하면 손에 쥐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깊은 불안을 느끼게 되죠. 저에게 상담을 오신 한 분은 선생님, 저는 젊을 때는 잘 벌었는데 노후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계산해보니 앞으로 10년을 버티기도 벅찹니다. 잠이 오지 않고 매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60대가 되면 소득은 급격히 줄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만약 그 시점에 통장에 준비된 돈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인생의 후반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0대가 되면 통장에 반드시 이 금액은 있어야 한다라는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평안, 인간관계의 여유, 그리고 삶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지혜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근심이 없고 작은 사람은 늘 걱정한다. 근심이 없는 이유는 미리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줄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통장을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방송은 분명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 얼마나 준비된 삶과 준비되지 않은 삶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던 김영호 씨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마치 긴 여행을 떠난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매일 아침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손주들을 만나면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달라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쓰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도시에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상황은 더 빠르게 변했습니다. 아내의 무릎 수술이 필요해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김영호 씨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죠. 반대로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박정숙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작은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고 옷이나 가구는 꼭 필요할 때만 사며 꾸준히 통장을 불려왔습니다. 퇴직할 즈음 그녀의 통장에는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연금과 더불어 그 돈은 그녀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겨도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불안에 흔들리며 매일을 걱정했고 다른 하나는 여유를 가지고 매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여유는 삶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호 씨는 친구들의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값이 아까워서였고 괜히 초라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정숙 씨는 같은 또래 모임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에 주변 사람들도 그녀와 함께할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돈이 있으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노후의 안전망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둘째, 준비된 사람은 삶을 지탱할 뿐 아니라 관계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60대 이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지 숫자와 현실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의 생활 수준, 사는 지역,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통계와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세 가지 기준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기본 생활비를 버틸 수 있는 금액. 통계청이 밝힌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는 집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집이 있다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15년에서 20년을 고려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금액. 60대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무릎 관절, 허리, 치과 치료, 그리고 큰 병에 걸렸을 때의 수술비까지 짧게는 몇백만 원, 길게는 수천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으로 다 충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긴급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따로 준비해 두어야 병원 앞에서 눈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유와 인간관계를 위한 금액.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노후의 행복은 단순히 연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식사, 여행, 손주에게 작은 선물 하나 사주는 기쁨. 이런 것들이 삶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위축되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결국 60대에 들어설 때 적어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본적인 노후의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지금 그만큼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저축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의료비 대비책을 세우는 것. 그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불안을 줄이고 내일을 더 당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준비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노후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은 줄고 준비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과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돈을 어떻게 모으겠는가? 나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사실 늦은 시작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62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자녀의 결혼과 주택자금으로 내주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 내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는 나를 위해 다시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이 삶의 의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금액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지금 있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집, 통장, 보험, 부채까지 모두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둘째, 작은 저축이라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그 돈을 꾸준히 모아두면
예상치 못한 순간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셋째, 지출을 다스려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과소비와 충동적 선택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말이 쌓이면 통장은 빠르게 비어갑니다. 필요 없는 것은 줄이고 진짜 나를 지켜줄 것에만 돈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돈을 잘 못 모아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오늘 이 순간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짧지 않다. 우리가 허비하기 때문에 짧아질 뿐이다.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지만 지금부터 허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준비와 함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태도가 인간관계와 삶의 품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충분히 있더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단단하면 삶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돈만 준비하면 노후가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60이 되고 나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외로워서 자꾸 허전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기초라면 인간관계는 삶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없으면 숨을 쉬기 힘들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임에 나가거나 친구와 식사를 할 때 지갑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대화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즐겁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심지어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를 준비하는 세 번째 조건으로 마음을 지키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첫째, 돈을 쓸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에 쓰는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투자입니다. 친구와 함께 나눈 식사 한 끼, 손주에게 사주는 작은 선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좁히 돼 깊게 가꾸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눌 몇 사람과는 정성을 다해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돈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지요. 셋째,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을 낮추지 말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적 태도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그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안하면 삶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면 작은 돈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돈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나의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가? 이번에는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노후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 더 깊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과 돈이 조금 부족해도 평온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적지 않은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수억 원. 하지만 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면 어떡하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어르신은 가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소소한 저축, 그러나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룻밤 먹고 잘 걸을 수 있으면 됐지. 그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얼굴에는 평온이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첫째, 불안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걱정을 앞당겨 계산하다 보면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는 힘이 내일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둘째, 비교는 불행을 키웁니다. 옆집은 여행을 가고 친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자식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셋째, 만족은 훈련으로 길러집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여유에 집중할 때 마음은 점차 단단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통장의 숫자만 바라보며 불안에 휘둘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불필요한 비교를 내려놓으며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후의 행복을 위한 핵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60대에 들어설 때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평안이 담겨 있었고 인간관계의 여유가 담겨 있었으며 나 자신을 존중하는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돈. 둘째,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지킬 수 있는 돈. 셋째, 인간관계와 삶의 품격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유자금. 이 세 가지를 합쳐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노후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늘 초조했지만 적어도 평온을 아는 사람은 작은 돈에도 웃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돈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밥값을 내고 내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부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자산과 그 돈을 현명하게 쓰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준비하고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느냐가 곧 우리의 노후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떠나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에서, 작은 저축을 쌓는 것에서,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에서 여러분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평안은 돈의 액수와 마음의 태도,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는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불안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이 공간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과 통장이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든든한 행복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